안녕하십니까. 이번 자료분석 및 실험 5조 최종 발표를 맡은 통계학과 19학번 한윤주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먼저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앞선 중간 발표에 이어 불균형 자료 해결 과정에 대해 언급한 후 저희 조가 제시한 모델과 최종 결과 및 한계점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가 진행한 프로젝트의 주제는 우울증 위험군 판별 모델 제시입니다. 저희는 우울증 관련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우울증 위험군을 판별하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질병 유무, 생활 습관과 관련된 변수들로만 이루어진 간이 모델을 제시하여 우울증과 관련해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고, 또한 간이 모델 변수들의 간 수치, 콜레스테롤과 같은 의학적 수치 관련 변수들을 포함시킨 심층 모델도 제시할 것입니다. 모델을 제시한 후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고 실제로 더 많은 변수들을 포함하는 심층 모델이 간이 모델에 비해 유의한 성능을 보이는지도 파악을 해볼 것입니다. 저희가 이용할 데이터셋에서 우울증이 걸리지 않은 집단과 우울증이 걸린 집단의 비율이 약 11대1로 나타남을 확인하였습니다. 불균형 자료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형 자료로 만드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불균형 자료를 해결하기 위해 과대표집, 과소표집, 스모트 방식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균형 자료로 만들기 전 불균형 자료로 생성한 모델의 성능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불균형 자료 그리고 과대표집, 과소표집, 스모트 방식으로 생성한 균형 자료 총 4가지를 고려해 보았습니다. 각 자료에 대해 8대2 비율의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하였고 트레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 모형 풀 모델을 생성한 후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 어느 자료를 이용하였을 때 모델의 성능이 가장 좋은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는 각 자료별 로지스틱 회귀 모형 풀 모델에 대한 컨퓨전 매트릭스입니다. 먼저 불균형 자료를 보면 정확도가 0.92 정도로 매우 높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우울증이 걸리지 않은 집단이 매우 많은 불균형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모두 우울증이 걸리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도 정확도가 0.9165가 나옴을 컨퓨전 매트릭스의 No Information Rat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불균형 자료를 이용해 생성한 모델은 정확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유의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불균형 자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균형 자료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스모트 방식으로 자료를 균형화시키는 것이 정확도나 민감도, 특이도 등에서 높은 값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의 컨퓨전 매트릭스의 값들을 이용하여 구한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를 비교해 보았을 때도 불균형 자료의 재현율과 F1 스코어가 매우 낮았고 스모트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AUC도 스모트 방식을 이용하여 자료를 균형화시켰을 때 값이 0.8643으로 가장 높았고 저희는 스모트 방식으로 불균형 자료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스모트 자료를 이용하여 간이 모델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풀 모델을 생성한 후 step ARC 함수를 활용하여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제거하였습니다.
스텝 AIC 함수를 이용한 후에도 각 변수의 p-value를 확인해 보았을 때 심장마비 변수와 같이 0.15보다 큰 값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텝 AIC 함수를 활용한 후 각 변수의 p-value가 0.15 이상인 변수도 제거해 주었습니다. 앞의 과정을 통해 생성한 간이 모델의 정확도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때 유든의 J 통계량을 이용하여 민감도 더하기 특이도 빼기 1이 최대가 되는 지점인 0.48을 분류 임계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정확도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정확도가 0.794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오즈비를 활용할 것입니다. 생성된 간이 모델의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오즈비를 파악해 본 결과 1에 가까운 값들이 많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즈비가 1이라는 것은 해당 변수의 값이 변하더라도 반응 변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독립변수가 반응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오즈비 빼기 1 곱하기 100으로 증감률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성별의 증감률이 93%이므로 범주가 0인 남성에 비해 범주가 1인 여성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93%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증감률이 절대값이 작으면 해당하는 독립변수는 반응변수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절대값이 5 이하인 변수들은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인정보 관련 변수 4개, 생활습관 관련 변수 3개를 제거하였습니다. 오즈비를 활용하여 변수를 제거한 후의 정확도를 보았을 때 정확도가 0.794에서 0.778로 하락하고 AUC도 0.864에서 0.8538로 줄었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즈비를 활용하여 변수를 제거한 후 모델을 확인해 봤더니 심장질환과 부정맥 변수의 p-value가 0.15보다 컸으므로 해당하는 변수들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p-value가 0.15보다 큰 변수들을 제거한 후에도 정확도와 AUC 값에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통 AUC가 0.8 이상이면 모델이 좋다고 하므로 해당 모델을 최종적인 간이 모델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탈도 통계량을 이용한 적합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하에서 검정한 p-value가 매우 크므로 해당 모형이 자료를 잘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유든의 J 통계량을 이용하여 이 모델의 분류 임계값은 0.49로 설정하였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시한 간이 모델을 이용하여 우울증이 걸릴 확률을 계산해 보았을 때 0.49 이상이면 우울증 위험군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간이 모델의 각 독립 변수에 대하여 오즈비와 증감률을 확인하여 절대값이 큰 변수들 위주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해 우울증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기억장애, 선천성 질환, 수면장애, 암, 그리고 등목과 관련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우울증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생활습관과 관련해서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마약을 하는 경우에 우울증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기억장애, 선천성 질환, 그리고 수면장애가 우울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울증 위험군 판별의 심층 모델 생성입니다. 먼저 간이 모델에서와 같이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풀 모델을 생성한 후 스텝 AIC 함수를 활용하여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제거하였습니다.
step AIC 함수를 이용한 후에도 각 변수의 p-value를 확인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0.15보다 큰 값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변수들도 제거해 주었습니다. 앞의 과정을 거친 후 생성된 심층 모델의 정확도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때 유든의 죄 통계량을 이용하여 0.47을 분류 임계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p-value가 0.15보다 큰 변수들을 제거한 후에도 모델의 성능이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성된 심층 모델의 회귀 개수를 이용하여 오즈비를 파악해 본 결과 1에 가까운 값들이 많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간이 모델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증감률의 절대값이 5 이하인 독립변수들은 우울증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 변수들은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인정보 관련 변수 4개, 생활습관 관련 변수 3개, 의학적 수치 관련 변수 10개를 제거하였습니다. 오즈비를 활용하여 변수를 제거한 후의 정확도를 보았을 때 정확도가 0.796에서 0.776으로 하락하고 AUC도 0.87에서 0.854로 줄었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즈비를 활용하여 변수를 제거한 후 모델을 확인해 봤더니 심장질환, 부정맥, 혈압 문제 변수의 p-value가 0.15보다 컸으므로 해당하는 변수들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p-value가 0.15보다 큰 변수를 제거한 후에도 정확도와 AUC가 거의 비슷하였고 AUC가 0.8 이상이므로 모델이 좋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모델을 최종적인 심층 모델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탈도 통계량을 이용한 적합도 검정을 실시한 결과 p-value가 매우 크므로 해당 모형이 자료를 잘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든의 죄 통계량을 이용하여 이 모델의 분류 임계값은 0.44로 설정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제시한 심층 모델을 이용하여 우울증이 걸릴 확률을 계산해 보았을 때 0.44 이상이면 우울증 위험군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심층 모델의 각 독립변수에 대하여 오즈비와 증감률을 확인하여 절대값이 큰 변수들 위주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심층 모델에는 의학적 수치 관련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간이 모델과 같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학적 수치 관련 변수인 인, 빌리루빈, 간 황달, 요산의 오즈비는 1에 거의 가까운 값을 나타내었고 우울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층 모델에서도 간이 모델과 같이 기억장애, 선천성 질환, 수면장애가 우울증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간이 모델과 심층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 본 결과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와 AUC의 값이 거의 비슷하였고 간이 모델에 비해 심층 모델이 유의하게 좋지는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의 한계점입니다. 처음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데이터셋의 변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변수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수 제거를 위해 다중 공선성과 상관관계를 확인함에 있어서 너무 강력한 기준을 적용하였고 오즈비 등을 통하여 최대한 많은 변수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이 삭제되어 최종적인 모델의 정확도가 기대만큼 높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이용하여 우울증 위험군 판별 모델을 제시함에 있어서 로지스틱 회귀 모델 이외의 다른 모델들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분석 및 실험 5조 최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